자, 교재는 171페이지 구속의 집행정지입니다. 자, 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되면 이제 아플 수 있고 중병 걸린다 그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쵸?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 여기는 대상자가 피고인, 피의자 모두 됩니다. 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그쵸? 구속 집행만을 정지시켜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자,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석과 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직권으로만 행해집니다.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자, CF 하시고 청구하면 틀려요. 청구하면 틀리다. 그쵸?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자, 피고인 밑줄 그시고 피의자 밑줄 그시고 왜? 중병 걸린다든지 출산, 장례 참석은 피의자, 피고인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대상이 된다. 직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피고인 절차가 나와 있고 밑에 피의자 절차가 나와 있죠. 그쵸? 절차 나와 있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 청구는 요건이 아니다. 그쵸? 그쵸? 그 다음 또 올라가 보시게 되면 피고는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 요거에 나와 있잖아. 법원이라고. 그치? 법원이 하긴 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이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청구는 요건이 아니다. 그쵸? 됐습니다. 자, 조문 볼게요. 자, 먼저 피고인 정지 절차. 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쵸? 위에서 말했던 이 장례, 중병, 출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그으시고 끊고 예외가 있다 그랬죠? 급속에다가 세모 쳐보시고 급속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검사에 묻지 않고 바로 정지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지 164 비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이 결정으로 한다는 것은 직권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거 규칙은 됐고 밑에 보시면 1번의 직권 2번 보면 이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뭘 할 수 있어요? 보통한 거 밑줄 그시고 즉시한 거 하면 틀려요. 그래서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한 거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위배된다 그랬어요. 옛날의 조문은 뭐였어요? 옛날 조문은 즉시한 거였는데 지금 이것이 보통한 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의제기 한다 할지라도 법원에 어떻게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피의자 갑니다. 자, 피의자 조문 나와 있죠?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이 두 번째 줄이 뭐예요? 101조 제1항이니까 이것이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101조 제1항이죠. 그쵸?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구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쵸? 그래서 이 구속집행 정지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되는 것이고 청구는 필요 없다. 그쵸? 됐습니다. 자, 취소 갑니다. 자, 취소 사유 나왔네요. 자, 이 취소 사유에서 적으세요. 취소 사유는 뭐다? 보석 취소와 동일하다. 적으시면 돼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도표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이 도표 있었죠, 그쵸? 별표 쳐보시고 여기서 4번을 보시게 되면 구속 취소와 똑같다고요. 보통한 것 똑같고요. 영장 효력 유지되는 것 똑같고요. 결정할 때 검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 급속 올려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보시게 되면 집행 정지는 직권만 돼요.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 가리지 않는다. 보호증금 그딴 거 필요 없다. 그쵸? 수사기간 할 수도 있죠. 그쵸? 보석은 수사기간 안 되는 거고요. 자, 좀 가볼게요. 조문에서 2항 체크하시고.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왔네. 직권, 그치? 청구 나왔지, 그치? 청구하면 당연히 검사겠죠. 검사 청구입니다. 에 따라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보석 취소할 수 있고 구속 집행 정지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보석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 취소가 똑같다고요. 요 조문 때문에, 요 두 번째 줄 때문에, 그쵸? 일단 끊고.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묶으시고. 뭐 이건 점심 시간에 다 동그라미 쳤잖아. 동그라미 쳤는데 뭐. 안 할게요. 동그라미 안 칠게요. 아, 보석 취소할 때 했잖아, 그치? 자, 요 1번 체크하시고, 보석 취소와 똑같다. 같다. 그래서 우리 취소 사유. 1, 2, 3, 4, 5 똑같지? 청구, 재판, 취소에 대한 재구금 절차 똑같아요. 모두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취소에 따른 재구금 볼게요. 자, 구속 집행 정지 취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취소 결정이 있는 때 밑에 검사는 그 취소 결정 등본을 갖고 피고인을 재구금해야 한다. 그쵸? 똑같죠? 앞에서 우리 보석 취소할 때 똑같잖아. 이 보석 취소할 때 재구금 절차 똑같다고요? 똑같지 않아? 검사는 등본을 가지고 피고인을 재구금해야 한다. 똑같잖아요. 나머지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할 때, 재구금할 때 별도의 구속영장 필요 없고. 됐습니다. 국회의원 갑니다. 국회의원이 밑에 형사법 조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형사법 조문. 요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일단 헌법 조문 가볼까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함부로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일 경우는 체포 구금될 수가 있는데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동의 없이 체포 안 돼요. 즉 현행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주면 체포 구금될 수가 있는데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근데 현행범일 경우는 동의 없이도 잡아갈 수 있어요. 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을 때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회기 중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요. 즉 현행범이라면 요구가 있더라도 석방이 안 돼요. 현행범이라면. 근데 현행범이 아니라면 요구가 있다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는 거예요. 자, 형사법 좀 가볼게요. 헌법 44조에 따라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국회가 석방 요구가 있다면, 그쵸? 즉 회기 중이죠. 회기 중에 국회 요구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가 돼요. 정지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석방 요구가 있으면 따라 적으세요. 법원의 구속 영장, 구속 집행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그쵸?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틀려요. 요게 들어오면 틀려요. 즉 국회가 석방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당연 정지가 되는 것이지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서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당연히를 그래서 제가 색깔 칠한 거예요. 잘 받으시고. 자, 그 석방 요구 통보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 특징 보시게 되면 나와 있잖아. 법원의 결정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구속 실효를 볼게요. 자, 실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서 보듯이 취소가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실효가 나와, 실효. 맞나? 당연 실효 나오죠? 두 가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속 취소 볼게요. 자,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 사유가 없다든지, 또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든지 했을 때 직권이라든지 또는 청구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 두 가지 받으셔야 돼요. 구속 사유가 없거나 동그라미 1번, 그 사유가 소멸됐거나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안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취소 사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존재했는데 사후적으로 소멸했던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됐고, 그럼 밑에 거 판례 가볼까요? 자, 잔형기가 지금 8일밖에 안 남았어요. 8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더라도 주거가 일정해요. 그리고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속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잖아. 없기 때문에 구속할 사유는 소멸했다고 해서, 따라서 구속 취소 신청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2번 볼게요.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라 그랬어요. 자,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뭐라 불러요? 이걸 미결구금일수라래. 미결구금일수. 이 미결구금일수가 본형기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초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결구금일수 한 300일 살았어요. 300일 살았어요. 300일 살았는데 본형은 한 200일밖에 안 돼요. 그럼 100일 더 살았잖아요. 100일 더 살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계속 구속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킬 필요가 없잖아. 미결구금일수가 더 많이 나왔는데? 그랬을 때는 자, 구속할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 자, 맨 밑에 거랑 비교해볼게요. 3번.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 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 이건 뭔가요? 이게 뭐긴 뭐예요? 이게 미결구금일수지. 아직 재판 안 끝났잖아요. 재판 안 끝나면 다 미결이에요. 미결구금일수예요. 그쵸? 이 일수가 항소심 형기에 미달됐대요. 항소심 형기에 미달됐대요. 그러니까 본형이 더 많이 나온 거지. 본형은 300일 나오는데 미결구금일수 200일밖에 안 달아요. 안 돼요. 그러면 구속사유가 소멸됐어요? 아니, 지금 본형이 더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하시게 되면 미결구금일수가 초과된다 하면 구속 취소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 취소할 수 있지만, 미달된다고 하면, 그쵸? 소멸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하면 안 돼요. 그쵸?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또 여기 체포구금 당시에 헌법 형사법에 따른 이 변호인 조력 등을 고지받지 못했대요. 고지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또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구속 취소 사유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서? 구속 취소는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없어졌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것이 구속 사유가 없어진 건가요? 구속 사유가 소멸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속 사유가 있는데 집행 절차가 잘못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구속 취소해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2번 가볼게요.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 영장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미 다른 사유에 인해서 이 영장이 실효됐을 때는 파란색으로 실효세 묻혀보시고, 이것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절차 볼게요. 절차. 구속 사유가 나오잖아. 구속 사유가 없거나, 그쵸? 없거나 소멸됐을 때는, 자, 그 직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에 따라서 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볼 것이 이 청구권자인데, 청구권자 누가 들어오나요? 검사.
검사 나오지? 피고인 나오지? 변호인 나오네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 세트네. 한 세트. 이 네 명은 뭐죠? 네 명은 변호인 선임권자입니다. 그렇죠? 변호인 선임권자. 이 청구에 따라서 취소해야 되는데 누가 안 들어와요? 그래. 이 사람이 안 들어와요. 요 동거인은 한번 기출된 적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97조 봐요. 97조. 재판장은 보석 결정하기 전에 여기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구속 취소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건 보석이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똑같다. 검사 청구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이란과 똑같다. 무슨 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여기 청구권자에 검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검사가 청구했기 때문에 굳이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청구했을 때, 즉 검사를 뺀 나머지 사람이 청구했을 때는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거고, 또 급속할 경우에는 검사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쵸? 그렇게 받으시면 되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도표가 나오죠. 도표에서 여기 검사 의견 청취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방금 봤잖아요. 요 구속 취소 동그라미 쳤고 구속 집행 정지 동그라미 쳤고 피고인 보석 동그라미 쳤는데 요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 급속을 요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 방금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석 취소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다. 피의자 보석 같은 그런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네요. 이건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보석할 때 배웠고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즉시 항고, 즉시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하세요.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재판 집행이 스탑된단 말이에요. 정지된단 말이에요. 됐죠? 즉시 항고 나오면 무조건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즉시 항고 되는 것들이 세트로 묶어서 나와요. 즉시 항고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밑에 거 기록 제출 보시고 결정기한 볼게요. 법원은 보석이나 보석 취소, 보석은 앞에서 배웠지? 지금은 구속 취소하는 거지? 며칠? 7일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똑같네요. 7일 숫자 받으시고 그 다음 앞에 건 뭐였습니까? 피고인 구속 취소였습니다. 지금 피의자 볼게요.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3조는 검사나 경찰관 할 때도 똑같이 준용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구속 취소하고 지금 구속 집행정지 이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보시게 되면 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 차이점 보시게 되면 구속 취소는 영장이 실효해야 되는 것이지만 집행정지는 유지가 된다는 점, 구속 취소는 직권 청구 다 했어요. 집행정지는 직권만 돼요. 중요한 것이 뭐죠? 집행정지는 보통 항고 있지만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즉시 항고예요. 그게 틀려요. 자, 됐습니다. 여기 뭐 앞글자 따놨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앞글자는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앞글자를 하지 마시고 가서 이해하려고 하셔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저절로 다 이해가 돼요. 많이 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럼 시험 당일 직전에 다시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 제일 기억이 빨리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보시거나 그 전날에 보시거나 최소 일주일 전에 보시게 되면 앞 글자 안 따도 다 기억에 남아요. 자, 구속의 당연 시료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료가 있고 시료가 있는데 만료할 때 통선은 필요 없고 판례 체크하시고 구속기간에 만료했다 하면 영장 효력은 당연히 시료가 될까? 당연히 시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판례 나와 있지? 보시게 되면 제한을 넘어서 구속기간을 갱신했을 때 영장이 당연히 시료가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연 시료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판례 잘 받으시고 자 밑에 신료가 봅니다. 신료가 잘 나와요. 신료 잘 나오는데 요 조문에다가 별표를 박아두세요. 자, 요것은 그 앞페이지 제가 1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6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맨 위에서 동그라미 2번 체크했잖아요. 이건 후술이라고 적었잖아요. 그쵸? 그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원위치. 자, 무죄 판결이 선고됐어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장이 효력을 잃어요.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영장 효력이 잃기 때문에 구속영장 효력이 잃기 때문에 그냥 그 즉시 풀어줘야 돼요. 그냥 풀어줘야 돼요. 자, 판례 가볼까요? 밑에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해야 돼. 즉시 석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나 구치소에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는 그 지역이 있어. 강원도라든지 그 전라도라든지 충청,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구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미결수를 놓는 그 사동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구치소도 있고 교도소가 있고 다 그래. 그러니까 구치소가 있는 사동을 미결 사동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구치소든 교도소든 거기서 재판을 받으러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 석방되는 거예요. 영장 효력이 잃기 때문에. 근데 교도관이라는 사람이 석방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나 구치소 가서 석방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유로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 것은 뭐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다시 가보시게 되면 자, 무죄 받아요. 면소를 받아요. 형 면제를 받네요. 선고유예를 받네요. 집행유예를 받아요. 선고 된단 말이에요. 공소기각 판결 선고예요. 판결이에요. 판결. 공소기각 이 판결이 선고된단 말이에요. 벌금 선고를 받고 과료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즉시 영장 효력이 잃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됐어요?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판결이라서 판결 여기다가 판결 선고예요. 판결 선고. 지금 공소기각이잖아. 그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을 말하지 결정 아닙니다. 결정하면 틀려요. 판결도 이런 판결 말하는 거지 관할 위반 판결이 아니에요. 결정 아니라 했어. 결정 아니잖아.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 안 되고 구속집행 정직 결정 안 되고 보석허가 결정 안 돼. 자, 비교해야 될 조문이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지, 밑에. 사형이라든지 자유형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이때 상실되는 거야. 선고는 아닙니다, 이때는. 이때는 선고는 아니야. 그치? 요 자유형이 뭘 말하죠? 형법 배우신 분들.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구류형입니다. 구류형. 이 세 가지가 자유형이잖아. 자유를 박탈한 형벌이잖아. 구류가 일로 들어와. 과료는 자유형이 아니에요. 과료는 행정질서벌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형이나 자유형 판결이 선고됐을 때는 영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완전히 끝났을 때, 확정됐을 때 영장이 상실되는 것이지, 사형, 자유형의 선고만 갖고서는 영장이 상실되지 않아요. 풀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구치소로 와서 다시 뭐 해야 돼? 항소나 상고를 한다. 항소장, 상고장을 써야지. 풀어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면소 판결이 선고됐을 때,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영장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즉시 풀어줘야 돼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됐을 때 풀어줘야 되고, 공소기각 판결 그랬어요. 판결. 벌금 내리잖아요.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벌금 1000만 원 나왔어요. 그 즉시 풀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